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플러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행복을 전파합니다. 라디오 서천 1919. 여름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름은 분명 여름만의 매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름엔 길게 여름 휴가도 갈 수 있고요. 시원한 바닷가에서 마음껏 수영할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좀 더운 날엔 복날 맞아 닭다리 쭉 잡아먹으면서 몸보신하기도 하고요.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팥빙수를 먹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름이라서 여름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토요일은 입추였는데요. 입추가 지났다곤 해도 여전히 낮엔 덥고 좀 여름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가을이 오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좀 여름이 다가가기 전에 1919 청취자분들과 저도 함께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듣고 싶네요. 첫 곡은요. 투투의 1과 2분의 1. 안녕하세요. 8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서천 1919의 정선입니다. 첫 곡으로 투투의 1과 2분의 1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노래죠.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입니다. 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인데 그 어린 시절에 들었던 노래 그때도 가요인데도 참 좋아서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은 조금 뭐 슬프긴 하지만 사실 경쾌한 그 리듬은 싱그러운 여름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였죠. 투투의 1과 2분의 1. 조금 여름과 어울리는 노래였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미옥 씨죠. 미니어송 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얘기를 우연히 좀 했는데 조회수가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넘는 수였어요. 사실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라디오 서천 1919가. 그래서 뭐 기껏해야 몇백 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400명이 넘는 분이, 그리고 실제로 생방송까지 집계를 정확히 내리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를 오늘 조금 알게 됐어요. 우연히. 그래서 제가 힘이 좀 나더라고요. 나 혼자 하는가라는 생각을 문득 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저기 저 멀리 어딘가 조용히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문자 메시지 좀 보내주세요. 듣고만 계시지 말고 010-6758-5579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4번씩 얘기합니다. 자, 한 번 얘기했죠? 두 번째 010-6758-5579 모르시면 다시 얘기할게요. 6758-5579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010-6758-5579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를요 소풍플러스라고 저장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난 다 귀찮아. 문자 메시지 잘 모르겠어. 카톡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검색창이나 플러스 친구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 검색하시면요.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옵니다. 친구 추천하시고 채팅방에 하고 싶은 여러분 마음껏 얘기하시면 제가 무조건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현재는 네, 안타깝게도 아이폰은 조금 불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 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천군이라고 검색하시고 어플리케이션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 플러스가 나올 텐데요. 이걸 다운받으신 다음에 하단에 라디오를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도 가능하고 홈페이지 네이버 검색창, 다음 검색창에서 소풍 플러스 혹은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도 또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또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미처 화요일과 목요일 라디오 서천 1919 11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 다시 듣기는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지난번에 떴다 의소대 방송 때문에 또 게스트분들이 오셔서 이거 다시 듣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물어보시더니 팟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팥빙수 할 때 그 받침이 티읕으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열심히 치시더니 안 나온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팥이 티읕이 아닙니다. 시옷이요, 시옷. 팟빵. 안드로이드 폰은 팟빵, 아이폰은 원래 팟캐스트가 있죠. 여기 통해서 또 서천이라고 간단하게 검색하시면 서천 FM이 나옵니다. 목록에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정규 방송들, 지난 방송들 모두 떠 있거든요. 라디오 서천 1919뿐만 아니라 1328 라디오 내 친구, 떴다 의소대 등등 있으시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목요일 라디오 서천 1919 순서를 좀 소개할게요. 목요일에는 또 화요일 방송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죠. 코너 소개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코너는 저희 메인 고정 코너죠.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입니다. 여기서 미녀송 송묘 리포터의 생생한 정보와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알쏭달쏭 사경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박준섭 연구원님과 전화 연결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천 속으로에는요. 오늘 또 두리하나 협동조합의 김범태 대표님이 스튜디오에 직접 오실 예정인데요. 이분 모시고 깊은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천 1919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서천시장협동조 서천N에서 직접 생산한 산들 그리고 바다의 천연조미료 3종 세트, 근로자가 주인인 착한 기업 천군만마에서 회오리 무료 세차권을, 내 안에 올림 너와의 모음지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에서 무료 관람권, 자연의 가치를 알아가는 흑천교육의 메카 IMR 영농법인에서 도자기 무료 체험 및 무료 시음권, 서천의 생태와 문화 그리고 맛이 숨쉬는 서천 생선구이가게 협동조합에서 무료 시식권, 마지막으로 1500년의 역사가 숨쉬고 한국의 멋을 간직한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의 기능성 모시양말 세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의 핫한 지역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서천군 지역정보 소식 시간인데요. 오늘도 항상 함께하는 미뉴송 송묘 리포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굉장히 놀러오는 기분으로 오시죠. 네. 아까도 일찍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또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 진짜 몰랐거든요. 그 조회수가 그렇게 넘는지. 뿌듯하네요, 뭔가. 네,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센터에서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데, 생방송은 공식적으로 이제 집계를 그건 들으시는 분들이 불가능하니까요. 조금 네. 불가능한데, 저희 센터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보면은 도달 횟수가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400개, 300개 이렇게 다 그분들이 클릭을 하면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 도달한 게 그쵸. 집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언제쯤 1000명을 찍어볼지. 1000명이면 서천에선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몇 %죠? 지금 6만 가까이 네, 되니까. 6만 조금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되네. 네. 6만에 1000명이면 몇 %인가요? 소연 씨 몇 %죠? 나 계산이 안 돼. 나 산수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산기 갖고 올 걸.
아무튼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몇 %인지. 네. 아무튼 어마어마한 숫자는 맞습니다. 뭐 서울이야 관악구만 해도 29만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뭐 1000명이 아무것도 아닌 숫자지만 여기서는 큰 숫자죠. 그러니까 400명도 어마어마한 숫자고 대단한 숫자라고 봅니다. 특히 맞아요. 방송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게다가 데일리 방송도 아닌데 이렇게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아주 열성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포터님 몇 가지 소식인가요, 오늘은요? 네, 오늘은 총 3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식인데 서천 특화시장 리모델링이 이제 완료됐어요. 알아서 첫 번째 소식.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막 첫 번째 소식은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셨어요. 재개장한다는 네. 그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벌칙이 강화됐다는 정보고요. 네. 세 번째는 보시면 이제 내일이죠.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서천군에서도 주요 시설 입장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한다는 정보까지 해서 총 3가지입니다. 방금 굉장히 똑순이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똑 부러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소식이 서천 특화시장 리모델링 완료한다. 그래서 15일에 재개장한다는 얘기인데요. 요거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네, 서천 특화시장이 지난 6월부터 진행되었던 리모델링 사업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15일부터 이제 영업 준비가 완료된 점포별로 네. 각자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지금 서천읍에 있는 그 특화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공간을 이제 안에를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네. 것들을 다시 지금 이제 리모델링 했다라는 건데 굳이 이거를 다시 하게 된 원인이 있을까요? 네, 보면은 서천 특화시장이 지난 2003년에 지금 신시장 자리로 이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최근에는 국립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 개관하고 하면서 그쪽으로 코스를 짜서 오시면 필수 코스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긴 먹는 네. 게 중요하니까. 네, 항상 먹거리. 관광철 되면 그쪽에 이제 주차 문제가 가장 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들이 노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 서천 특화시장이 변화된 것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을 보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장 동쪽에 이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는 건데요. 네, 소환 씨 지금- 혹시 시장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주차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복잡하더라고요. 네, 다 그래서 길가에 이렇게 그쵸? 주차하고 막 네. 그래서 시장 들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서천군 자체에서도 그 시장 그쪽이 하도 주차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네. 단속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차 공간이 확보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고객 지원 센터라고 해서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건물이 새로 생기고 거기에 이제 야채동에 들어가면 그 분식 코너 있잖아요. 시장에서 빠질 수 없는 뭐 호떡, 떡볶이, 순대 이런 거 팔던 게 야채동 안에 일부러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네. 그 먹거리 동으로 해서 그 따로 고객 이제 지원 센터 분리를 안에 하고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런 카테고리 분류라고 하죠. 구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그쵸. 해요.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지도 보고 딱 거기를 가서 이제 거기서 내가 선택권을 가지는 거하고 막 여러 개 막 의류 파는데 뭐 음식 파는데 막 있다가 어디를 찾아가는 거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 네. 어쨌든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관광객뿐만 아니라 또 서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다시 리모델링을 개장했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모두가 좀 편하게 이 서천 특화시장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정보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정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적발 시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는 정보입니다. 네, 이번 이 강화되는 목적을 보면 정부에서 이제 지난달 29일부터 네. 시행령을 하나 개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인데 네. 이게 보면 요즘 수도권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임산부 그 서울시 보니까 임산부석을 완전 핑크색으로 피크색으로 해도 꼭 일반인들이 앉아요. 아, 보면. 그래요? 네, 이제 뭐 그 정도로 뭐 어떡하죠? 무례한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간혹 보면 그러니까 임산부 좌석은 임산부를 위해서 마련된 좌석인데 그렇죠. 사실 거기 이제 그냥 어르신들 딱 앉아 있으면 이제 임산부 입장에서는 비키라고 하기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임산부들이 또 피해를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 있죠.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그런 장애인들이 또 불편을 겪으실까봐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어떤 행위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방해 요소가 되는지 행위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설명드리자면요. 가장 크게 꼽히는 게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에나 또나 진출입로 그리고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물론이고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평행 주차하는 행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행위죠. 그리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경우요? 그 주차가는 표지 있잖아요. 자동차에 보면 그 표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하는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그리고 또 그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그리고 이거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이나 네. 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보면은 주차구역이 아닌데 거기에 그 표시를 지워버리고 주차해놓고 난 이해할 수가 없네. 그쵸? 왜 그러지? 할 일이 없나? 이게 위법이 되는 행위도 굉장히 많네요. 말씀하고 보니까.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 정직하게 살아가지고 이런 거 몰랐어요. 너무 이선적이었나? 아무튼 요런 행위들을 이제 했을 경우에 서천구에서 어떤 벌칙을 주어준다고 하던가요? 네 주차구역 그러니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네.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차가 밀릴 수 있게 그렇게 주차하는 경우 가끔 있나 봐요.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요. 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 시에는 6개월 그리고 3회 적발 시에는 1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시를 회수해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주차 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주거나 위조 변조할 경우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서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간 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표시를 재발급 제한된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강화된 게 좀 맞는 거는 같네요. 네. 이 서천에서는 사실 뭐 주차난까지는 아닐 텐데 이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장애인 그 전용 구역이 좀 공간 넓고 편하다 보니까 거기에 쉽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고쳐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계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천군에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홍보 및 집중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요. 네. 이번 집중 계도 기간 중에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 조치 계도하고요.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계고장을 부착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까요. 계도 기간이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요 정보 소식은 참 유익한 정보지 않았을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또 막 되셨을 텐데 들으셨으니까 이제 잘 다른 공간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소식이죠. 마지막 소식은 또 어떤 건가요? 네, 아쉽지만 벌써 또 마지막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정부에서는 내일이죠.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고 보니까 혜택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희는 안 사실은. 쉬거든요. 어떡해. 그래서 보면은 14일 임시 공휴일로 정해지면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고 또 우와. 네. 공공기관 시설 이용료도 무료 그리고 기타 문화재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 입장료도 무료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천군에서도 이에 따라서 이제 군에서 관리하는 주요 관람시설을 무료로 운영한다는 정보입니다. 14일만 그렇다는 거죠, 이게? 아니요. 14일, 15일, 16일 이제 연휴잖아요. 동안. 네, 3일간 네, 적용되는데요. 기관별로 보면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 서천군에도 참 알게 모르게 볼거리들이 많은데 어디가 좀 무료로 운영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서천하면 대표적 관광지로 꼽힐 수 있는 한산 모시관. 여기 가면 이제 한산 모시의 역사부터 해서 한산 모시짜기를 직접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서해의 환상적인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동백정. 여기 가면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금빛 물결로 너울지는 금강 하구의 풍경과 철새의 생태 환경 및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조류 생태 전시관 등이 무료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그래서 14일, 15일, 16일인데 네. 이건 이제 기간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이제 개관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나 또 국립생태원도 있잖아요. 사실 국립기관이 또 이렇게 한 지역에 많기는 힘든데 여기 오시는 많은 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같은 경우에는 광복절 당일인 15일에만 무료로 운영되고요. 국립생태원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 정상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입장료가 국립생태원은 일반인이 5,000원, 그리고 서천 군민이시면 50% 할인받으셔서 2,500원, 네. 65세 이상이시면 무료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그냥 운영한다는 네, 거죠. 국립생태원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네, 사고가 없으셨으면 하네요. 그래서 서장군이 또 이런 여러 가지 무료로 관련되는 시설도 이용하시면서 또 무료가 아니라 그 경치 자체가 아름다워서 갈 만한 곳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신성리 갈대밭이라던가 요건 한 11월쯤 되면 정말 장관이죠. 네, 근데 여름에도 가면 그 파랗게 이렇게 아예 자란 파래서? 네, 그 갈대도 되게 예쁘거든요. 또 여름엔 전 안 가봤네요. 여기도 가면 참 좋으실 것 같고 장안 스카이워크 여기 가봤는데 전 좋더라고요. 약간 아찔아찔하면서 스릴감 넘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요. 장안 스카이워크 이것도 저녁이 되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안전 문제 상으로 낮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춘장대 해수욕장 등등 여러 이제 주요 관광지 함께 둘러보시면 좀 알차게 마지막 연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정보를 오늘 들고 오셨는데 역시나 오늘도 참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네요. 네, 아쉽네요. 근데 갑자기 딱 이 지역 정보 소식 끝난다고 하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요. 어떻게? 미쳐버리겠네. 다음 주에 한번 식사 같이 하시죠. 네, 맛있는 백숙. 네, 몸보심 할 겸 여자 직원들끼리 한 똘똘 뭉쳐 봅시다. 저기 동엽 씨 빼고 동엽 씨 듣고 있죠? 당신 뺄 거야. 네, 아무튼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역 정보 소식의 송묘 리포터였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아까 여름 얘기를 좀 했었는데. 여름 휴가를 못 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도 같아요. 워낙 일이 바쁘셔서. 그래도 가까운 바닷가라도 잠시 가면 참 좋지 않을까. 이 노래 들으면 아마 바닷가 더더욱 가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피의 바다 듣고 오겠습니다. One thing for sure, everybody knows what's theirs is theirs and what's yours is yours. Are you ready to go? I'm ready to go. Look, here I come, I get wicked. 유피의 바다 듣고 왔습니다. 진짜 춘장대 수욕장이라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계속 막 갈매기 소리 들리고 가고 싶다. 저도 바다를 못 갔어요. 이번 여름에. 좀 이따가 산책할 겸 요 가까운 이쪽으로 송림해수욕장 그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어요. 요 사이에 사연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20대입니다. 프리랜서다 보니까 출근을 매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낮에 자주 보이고 하니까 관리실 아버님이 저를 너무 짠해하세요. 보일 때마다 취업난인데 힘내라, 밥 챙겨 먹어라 하시고 혹 민망하실까 싶어서 저는 그냥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참 민망합니다. 다른 일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 관리실 아버님과 마주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입추가 지나니까 저녁엔 선선한데 낮엔 여전히 덥네요. 정선 아나운서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신청곡 디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1728님이셨는데 그래요. 저 이 기분은 실제로 저는 뭐 경험한 적은 없는데요.
이해는 됩니다. 그 예전에 제 친구는 그런 걸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원룸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제 나이는 딱 얼굴상으로 보니까 학생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직장을 다닐 것 같은 처녀인데 매일 낮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관리실 아저씨가 이제 뭐 특별히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 표정 있잖아요. 아휴, 딱한 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자꾸 자기를 보더래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자체가 나는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괜히 그렇게 이제 주변 시선을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힘내세요. 1728님. 네. 뭐 어쩌겠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여기다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기는 이제 일을 하고 있다고 이미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서 좀 힘들다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힘내시라는 말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힘냈어요. 파이팅. 자, 이 디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이 노래가 제가 이분 처음 신청곡이라서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신나는 노래더라고요. 이제 프리랜서 신분이시니까 아무래도 낮에도 아마 조금 여유가 남들보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강에서 놀다가 이 노래가 좀 생각이 났나? 아무튼 여기는 더 이상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말리는 기분인데 이 노래 듣기 전에 일단 협찬 광고 하나 하고 와서 신청곡 들어드릴게요. 라디오 서천 1919는 서천시장 협동조 서천N, 근로자가 주인인 기업 천군맘마, 사회적 기업 전통예술단 혼, 흑체험교육의 메카 아이마을 영농법인, 서천생선구이가게 협동조합, 사단법인 한산모시조합이 함께합니다. 네, 죄송해요 1728님. 내가 뭔가 제대로 코멘트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지 못했어. 미안해요. 디펑스의 한강에서 놀아요. 신나게 듣고 올게요. 이 여름밤 그냥 저기나 갔잖아요. 어때요 나올래요. 한강에서 놀까요. 잔디 위에 무릎을 베고 누워요. 간바람 시원하고 별은 쏟아지겠죠. One summer night, two summer night, three summer night.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두 번째 시간이 알쏭달쏭 사경 시간이에요. 그 사회적 경제에 관해서 이제 박춘섭 연구원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잠깐 뒤로 미루고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서천 속으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라디오 서천 1919 청취자분들은 제 방송 끝까지 들어주실 거니까요. 순서가 조금 바뀐다는 점 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서천 속으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마다 서천의 새로운 경제를 위해 뛰는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대표를 직접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직접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두리하나 협동조합 김범태 대표님 오늘 서천 속으로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긴장하신 거 아니죠? 네. 다행이네요. 아니 근데 어제 사전 통화하실 때 말씀을 굉장히 잘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별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요. 농담도 치실 수 있으실 것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일단 먼저 라디오 서천 1919 청취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두리하나 협동조합 이사장 김범태라고 합니다. 1919 청취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아니시고 그러면은 이 협동조합은 네. 이사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뭐 이사장이나 대표나 뭐 이렇게 직함 그 자체가 이렇게 직함 자체가 이제 이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대표라고들 많이들 합니다. 그 예전에 서천생선구이가 협동조합의 유승강 대표님 같은 경우 대표님이라고 네.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대표님인 줄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직함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일단 두리하나 협동조합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저도 언뜻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어떤 협동조합인지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조금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둘이 하나 협동조합은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네. 아마 한참을 생각을 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말 그대로 둘이가 할 수 있는 게 네. 보통 남자 여자가 둘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자 여자가 할 수 있는 거요? 네. 싸우는 거? 뭐 그것도 있죠. 최종적으로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시집장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는 서천군에서는 둘이 하나 협동조합이라고 보다는 네. 청담 웨딩홀 네. 이라는 예식장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 협동조합은 예식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입니다. 예식 사업을요? 예. 그러면 이제 예식 사업이라고 하면 웨딩홀 말고도 웨딩홀을 운영을 하고 있죠. 웨딩홀을 운영하고 네, 직접. 계시는 거예요? 예. 그 청담 웨딩홀이 그 서천읍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문구점 옆에 있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차가 없어서 네. 자주는 못 가는데 서천읍에 지나갈 때마다 항상 오늘 그 신랑 신부 이런 예. 이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돼 있죠. 그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기는 했어요. 언뜻 봤을 때 그 네. 이름이 없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특이하네요. 제가 그 예식장을 보면서도 협동조합에서 그런 걸 운영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맞아요. 다른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 있는데 굳이 이제 웨딩홀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대부분들이 저희도 이제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면서 외부로 이제 회의도 가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웨딩업을 운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고 그런가 봐요, 그렇죠. 다들. 그래서 이제 인수부터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이유들은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대부분이 프리랜서 사진작가라든지 또 사진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을 하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더 잘 아시다시피 이쪽 사진 쪽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네. 굉장히 수익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그쵸. 많이 좀 압박을 받고 있는 터에 그쵸. 이제 가끔 모여서 뭐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하고 하는 터에 원래는 청담 웨딩홀이 그 외부인이 운영을 했던 예식장입니다. 외부인이. 그래서 저도 거기에 사진 관련해서 네. 많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사진 작가셨죠? 예, 저는 지금 현재 사진 진짜요? 작가도 인정하는 사진 작가가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터에 네. 지금 그게 이제 외부인이 하시다 보니까 특히 이 지역세라는 게 있어서 네. 이제 조금 하기가 조금 그랬죠. 외부인이 오셔서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매매를 한다 해서 네. 저가 혼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식업이라는 게 함부로 이렇게 하고 그걸 인수를 할 수 있는 게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자금의 것들이 문제가 조금 있을 것 엄청 같아요.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생각을 하기에 뭐 하나 둘 모이면 그게 좀 뭔가를 이루어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계기로 인해서 일단은 그 사진업에 대한 어떤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자 해서 협동조합을 먼저 설립을 했죠. 그러니까 그 예식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작은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혼자 하기는 좀 무리가 너무 있고 무리가 있으니까. 근데 마침 이제 그 외지인이 이제 그 예식업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상이 이제 어려움을 보고 같이 이제 함께 그 협동조합을 꾸려서 한번 그렇죠. 해보자 이런 예, 이제 예. 취지로 하셨다는 예,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인수하고 네. 단 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2013년도 4월달에 오픈식을 하고 네.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행을 하고 있고 잘 2013년이요? 운영이 2013년. 13년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3년째이신 예, 3년째. 거잖아요. 차로 치면은. 예. 근데도 굉장히 잘 되시는구나. 예, 저희가 노력을 각 분들도 각자 위치에서 노력을 너무 많이 하시고요. 또 지역에서 또 어떤 상당 부분 또 위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협조가 되죠.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이 서천구는 네. 그 워낙 작은 군 그쵸, 단위 네. 그런 걸로 좀 이루어져 있어서 네. 좀 이렇게
어떤 인맥들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좀 많이 좌우되고 하는 편들이 너무 이게 좀 많죠. 근데 뭐 원래 사업 자체가 처음에 초기 시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그것만 보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또 거잖아요. 그걸 기대해서는 안 예, 되고.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어떤 음식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저희가 많이 좀 힘을 썼죠. 그 아. 결과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의 안정세를 다 취했거든요. 그 정도 엄청 예. 빠른 건데요. 누가 가서 얘기를 해도 참 빠르다. 빨리 정착이 됐다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보통 사업 시작하고 한 3년 생각하는데 그렇죠. 3년 최소 고생을 3년. 많이 하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게 아까 가격 경쟁력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그 자체가 제 적정 수준에서 그렇죠. 소비자들에게 그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이제 제공하고자 이제 보통 만드시는데 네네. 보통 이제 웨딩홀이 결혼 사업 중에서도 사업이 아니라 결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그렇죠. 신랑 신부 입장에서. 네.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다른 웨딩홀과 좀 차별화돼 있나요? 차별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을 만들었던 이유는 좀 그 협동조합 정신하고도 좀 매치가 되는데요. 어쨌든 지역사회에 좀 보탬이도 되고 사회에 보탬이 그렇죠. 되고 저희들한테도 보탬이 되는 게 사실은 협동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모태가 되는 건데요. 네. 가격 경쟁력에서도 지금 저희 협동조합에서 이루어서 하는 것들이 저희가 사진 쪽이라든지 네. 음식은 또 저희가 조금 비싸도 지역 농산물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재료 자체를. 그러니까 저가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비싸도 지역 네. 걸 좀 사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마진율을 좀 많이 좀 못 먹죠. 사실은 좀 그렇죠. 어떻게든지 수익 외부에 생각하면 나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좀 원래는. 싸게 가지고 와야 네. 되는데 네. 지역에서 저희가 장사를 하고 하는데 또 지역 걸 써줘야 또 그쵸. 저희도 또 지역에 환원을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금액적인 얘기해도 되나요? 그냥 어떤 뭐. 대략적으로 한 3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네. 절약되는 게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싶은데요. 엄청 큰데요. 많이 크죠. 오, 250에 300은 진짜 예, 예. 크다. 전체적인 300명 기준으로 해서 네. 예식을 전체적인 걸 했을 때에 네. 그렇게 갑니다. 또 그런데 어쨌든 음식은 또 잘 음식은 또 마련돼 좋아야 있고 되고. 이러면 맞아요. 예. 또 하객들 입장에서는 돈 내고 와가지고 그렇죠. 또 음식이 맛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음식도 맛있고 이러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후기가 좋고 평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빨리 안정세에 접어드신 거군요. 예. 그리고 저희 자체가 또 이제 지역민이 뭉쳐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지역민이 오셔서 어떤 예식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네. 게 있을 때 흔히들 예식장에 가서 뭐 상담을 하고 예식을 하게 되면 좀 예전부터 좀 뭐랄까 좀 바가지 쓴다고까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정확한 합리적인 금액만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패백 음식을 네. 패백 뛸 때 패백 음식을 준비를 신부님이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진만 딱 찍고 네. 그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서 뭐 그것도 뭐 100만 원부터 뭐 150만 원 그렇게 이상이 있는데 좀 적정선에서 네. 그렇게 저희가 권해드리고 하니까 믿을 수 있고 또 그러니까요. 소개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사진 작가분들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사진도 잘 찍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사진도 저희가 맡아서 다 찍고, 그러니까 조합원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사진을 도맡아서 또 찍습니다. 예식날. 예식날. 네. 혹시 그러면 네. 이제 물론 그 예식 전에 그 웨딩 사진 찍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부분은 하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따가 뭐 제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있을 때 제가 네.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군 단위다 보니까 네. 아주 좀 어떤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야외 촬영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아무리 좋게 싼 값에 네. 이제 보급을 해드리고 싶어도 네. 신랑 신부님들이 이
50%를 적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하고 오는 거죠. 아, 네, 이 이 지역 시골이다. 자체를 무시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왜 그러는 거야? 좋은 퀄리티를 좋은데. 주어도 네. 외부로 나가서 아. 촬영을 하고 옵니다. 예. 아,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사전- 특히 또 뭐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제일 또 관건이 되는 게 이제 드레스잖아요. 네. 드레스를 저희들 또 1년에 봄 가을에 뭐 한 2, 3천만 원 들여서 새 제품을 네.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네. 이제 대여식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아, 네네. 뭐 서울 같은데 드레스 하나 빌리려고 해도 본식 거 빌리려고 해도 뭐 제일 싼 게 한 100에서 150 줘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50, 35만 원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제품인데요. 그렇게 주거든요. 네. 주는데도 이제 시골이라는 그런 어떤 좀 맹점 때문에 네. 외부로 나가요. 외부로 나가서 입고 들어오시죠. 아, 그리고 식만 여기서 하고. 그렇죠. 이제 식만 여기서 하는 것은 네.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살기 때문에 네, 고향이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골에서 결혼식 하는 것이 좀 많이 있죠. 이제 젊은 신랑 신부들은 그게 이제 우리 서천군이 좀 그걸 조금 어떤 인구 유입이라든지 그런 문제 좀 있는데요. 더 커가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렇죠. 짝을 만나서 부모님이 네. 사는데 와서 결혼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조차도 사실은 이제는 뭐 외부에서 그러니까 자기 사는 직장 그 도시에서 하려고 하는 추세가 또 많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왜 연예인들도 그게 작은 결혼식을 많이 하는 네. 추세잖아요. 오히려 실속 있게. 그 실속 있고 그런데 서천에서 결혼식을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 뭔가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시면 근데 또 제가 이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외로 여기가 시골이라는 이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건 맞는데 그 시골에서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오히려 서천에 와서 할 것 같긴 해요. 그럴 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쪽으로 저희도 지금 뭐 생각을 그런 좀 많이 것들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있고 있는데 그게 좀 하여튼 고민해야 그쵸, 될 문제입니다. 고민하시고. 앞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사실. 네. 뭐 아이디어만으로 이렇게 맞아요. 사업을 잘할 수 네.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현실적인 좀 어.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거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있으니까 좀 다행이긴 하네요. 아직은 뭐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합원들을 더 받고 싶어도 네. 일단은 제가 어떤 대표로서 추가하고 있는 것들은 조합원을 더 받을 수 있지만은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한 3년, 4년, 3년까지 좀 네. 이렇게 완전히 좀 안정세가 된 후에 아, 받을 때 받고 네. 또 이것뿐만 아니고 또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시군요. 뭐 애로사항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서 보람된 일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있죠.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보람된 일이 꼽으신다면? 한 두세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얘기해 주세요. 하나는 이제 저희 집에서 청담 웨딩홀에서 예식을 하고 네. 그 이듬해 뭐 아기가 나와서 네. 돌잔치를 하러 반갑게 저한테 인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 집서 네. 돌잔치까지 하고 끝나고 가시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바가지 쓴다는 기분이 드는 게 서울 같은 데는 네. 그냥 한 번 보면 끝나는 그렇죠. 사이의 기능이 그렇죠. 있으니까 웨딩홀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인연이 계속 이어진다는 예, 것 그 예. 자체가 그게 보람 그러니까 되실 것 같아요.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게 그쵸. 자꾸 이어지고 제가 네. 또 어떤 고객분들한테 함부로를 못 알고 그쵸, 어떤 그쵸. 바가지 쓸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또 그쵸.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너무 고맙게도 어떤 그렇게 또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저희 둘이 하나 협동조합 청담웨딩홀은 좀 외국인 그 노동자분들하고 좀 인연이 좀 이주민들이 많아요. 오셔서.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분이시죠. 이제 건설 노동자분이신데 막 전혀 뭐 예식하고는 관련이 없으실 분이 사무실로 네. 허겁지겁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 했더니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네. 그 외국인 노동자 그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네. 한국 아가씨하고 만나서 네. 지금 살고 있다. 네. 그런데 얘가 너무 착하고 이 동생이 너무 진짜 일을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런데 네. 돈이 좀 없고 해서 네. 결혼식은 시켜줘야 되겠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결혼식을 시켜주려고 한다.
그런데 뭐 금액적으로 어떻게 되냐 상담을 네.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네. 여자분이 이렇게 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저희 청담 웨딩홀에서 네. 일부분을 좀 예식 비용이라든지 비용 그런 걸 다 부담을 무료로 해서? 다 해드리겠으니까 네.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예식을 한번 치르시라.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치렀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겠다. 네, 너무 감사하고 인사를 제가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예, 정말 그런 감사하죠. 한 번 것도 분인 있고 결혼인데. 지금 네. 이번 다가오는 명절 추석날 전날이죠. 네. 추석 전날. 네. 전날에 또 뭐 저 산업체 근로로 외국인 신랑 신부가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서천군 노공단지에서. 네. 근데 그분들이 현지에는 아기가 있는데 네. 그 결혼식을 못 하고 그냥 그 계속 돈을 살고 벌기 계셨구나. 위해서 네. 우리나라에 두 분이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들어가시면 한 분은 한국에 있고 네. 또 신부님이 또 외국에 고향에 가시면 또 신랑님이 한국에 그러니까 안 맞아서 네. 결혼식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네.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번 명절 전날에 네. 예식을 저희가 치러 드릴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하여튼 어머나. 외국인 노동자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좀 인연이 많이 닿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선뜻 치러주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마음이 있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또 직원들도 그러니까. 누가 명절 전날 연휴날 나와서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했더니 직원들도 흔쾌히 또 그런 의미 있는 일이니까. 의미 있는 일이니까 흔쾌히 한번 저희가 봉사를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가 해드리도록 그렇군요. 했습니다. 그날 찍은 사진 저에게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카톡으로나. 그렇게 할게요. 방송으로 제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사전 정보 차원에서 이제 통화 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이제 강한 말을 하나 하고 네.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준비를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협찬이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이주민 뿐만 아니라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 협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뭘로 해드려야 될지는 저희가 지금 고민 중인데요. 저희가 물품으로 가는 건 없어서 지금 얼굴 빨개지. 물품으로 가는 게 없어서 네. 사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저도 사진이 괜찮을 네, 것 같아서 사진- 가족 사진 가족 사진 같은 게 가능해요? 가족 사진 가능하죠. 진짜요? 저희 네. 협동조합에서 이사님 중에도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거기 가셔서 촬영을 하시고 하시면 되니까 그 가족 사진도 제가 알기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액자 껴서 주는지. 액자 껴서 드리고 사이즈는 16인치, 20인치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브라보. 우리 모두 박수 쳐. 네. 성공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이 크시네요, 확실히. 16인치, 20인치. 일단 저희 가족부터 찍는 걸로. 제가 사연 빨리 보내겠다, 내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앞으로의 계획, 바람, 하고 싶은 일 아니면은 가족분들께도 괜찮습니다. 아무 저희 말씀이나. 네. 지금 둘이 하나 협동조합이 일단은 지역의 협동조합 정신을 좀 살려서 지역에 좀 환원 사업 아닌 환원 사업을 좀 앞으로 펼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둘이 하나 협동조합 지금 산하에 지금 웨딩홀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이 지금 도시락 사업을 지금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 또 사업이 있고요. 그러시구나.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게 조금 지금 사업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제일 가까운 걸로는 지금 12월 1일 날 정도에 네. 어떤 또 다른 매장을 하나 지금 오픈을 해서 네. 웨딩홀 말고 다른 사업을 또 펼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어떤 서천군에 있는 어떤 저희가 좀 직업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는 지금 12월 달에 또 하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 굉장히 지금 하실 계획들만 들었어도 지금 오늘 오신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바쁜 맞은
바쁘신 와중에 오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말씀을 편하게 또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원래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근데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아무튼 둘이 하나 협동조합에서 이제 웨딩 사업 말고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주신다고 네. 얘기했고, 전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일단 16인치, 20인치 그 사진을 주신다는 것만 네, 제가 그건 100% 협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냈군요. 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곡. 네. 저요 김광석 님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해도 될까요? 네, 지금 뒤에도 보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둘이 하나 협동조합의 이제 김범태 대표님과 아주 또 유쾌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음에 한번 뭐 특집 때 또 다른 대표님들과 함께 이렇게 오셔가지고 담소도 나누시는 시간 되면 또 한번 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바쁘시겠지만. 영광이죠. 아니면 저희가 웨딩홀에 가서 방송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이제 마지막으로가 아니죠. 저희가 뒤에 세 번째 코너가 있으니까 일단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듣고 오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서천 1919 정수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쏭달쏭 사경. 매주 목요일마다 사회적 경제를 잘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 마련된 코너죠. 알쏭달쏭 사경 시간입니다. 오늘로 5화째인데요. 또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춘서 연구원님, 별칭 예나 아버님이죠. 이분과 통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일주일 안에 벌써 뵙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벌써 알쏭달쏭 사경이 5화째를 접어들고 있어요. 오늘이 딱 5화인데 원래 10번 나와주시기로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벌써 반 정도가 흘렀는데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지 않아요? 예, 뭐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 얘기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데 느낌이 방금 하고 네, 싶지 뭐. 않다는 의미도 좀 있으신 건가요? 뭐 해석은 네, 아유. 각자 알아서. 전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믿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게 딱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한 듯 하기도 하고 적게 한 듯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반 정도가 흘렀대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반만 지나면 연구원님과 더 이상 뵐 일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아쉽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가장 마지막 화 시작할 때는 좀 어떻게 그 다음에 또 후일담을 한번 얘기해 보는 건 어떨지, 계속 고할 건지 스탑을 할 것인지 한번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여쭤봐야지 왠지 안 될 네. 것 같아요. 준비하고 계시길. 아무튼 네, 계속 오늘 얘기 좀 나눠볼게요. 지난주 이제 3화하고 4화 동안에는 외국의 협동조합 사례를 알아봤었는데 영국의 이제 로치데일과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도 그러면은 협동조합 또 외국의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예, 뭐 크게 보면 협동조합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네. 오늘은 협동조합 도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도시요? 네. 근데 이게 도시라고 하면 그 도시 자체가 정말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뭐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협동조합이 아주 잘 발달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 그래서 저희가 그냥 빗대어 그냥 협동조합 도시다, 저런 도시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해 주실 그 도시는 어딘가요?
볼로냐라는 볼, 도시입니다. 볼로냐. 볼로냐. 네. 약간 이름이 어렵네요. 볼로냐.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되게 네? 도시 이름이 되게 익숙한데 네. 제가 아는 그거 맞나? 뭘 아시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거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정말 아니요. 얘기하세요. 얘기하다는 게 들킬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는 건 볼로냐가 스파게티밖에 없거든요. 스파게티, 볼로냐. 그게 있나요? 레스토랑 가면 그 스파게티가 있어요. 그렇군요. 왜 그 도시 볼로냐 이름을 따서 스파게티. 스파게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떠오르는 건 이런 겁니다. 뭔데요? 별로냐. 저 사람 별로냐. 저의 무지가 잘 갈아졌네요. 제가 꽤나 이런, 약간, 그렇습니다. 1차원 개그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드릴게요. 아닙니다. 저도 사회적 비위가 세면되기 때문에 2번 정도로 끝내려고. 적정 수준. 네, 적정 수준. 네. 아무튼 이 볼로냐가 어디 있는 도시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볼로냐 아까 전에 스파게티도 얘기하셨는데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에밀리아 로마냐주의 주도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굉장히 큰 도시인가요, 이쪽이요? 에밀리아 로마냐주라는 건 이탈리아 20개 주 중에 하나고요. 네. 면적은 2.2만 세제곱 킬로미터이고 인구는 430만 정도입니다. 그렇구나. 그런 도시구나. 예. 여기가 이렇게 큰 도시인데 좀 경제적으로는 좀 괜찮은 잘 사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잘 살고요. 네. 그러니까 2010년도 1인당 GDP가 4만 달러예요. 근데 이탈리아 국가 평균의 2배고 유럽에서는 한 4번째로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사실 이렇게 잘 사는 경제도시라는 그 개념은 좀 없었거든요. 이거 잘 사나 봐요, 근데? 그렇죠. 예전에 그 대부 같은 거 보면 시칠리아 섬 그런 거 있잖아요. 마피아 그래서 굉장히 빈곤한 지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북부권과 남부권하고 좀 달라요. 사실 이제 이탈리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이제 북부에서는 분리독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북부하고 남부하고 격차가 있습니다. 소득 격차. 그래서 북부 지역은 산업화가 성공한 반면에 남부는 그렇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북부에서의 경제 발전을 그 에밀리아 모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제3의 이탈리아라든가 유연 전문화 모델이라고 칭하는데 북부에서의 이런 성공 모델이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10인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세계적인 조류나 어떤 세계적인 수요에 맞춰서 그 변신을 잘 했어요. 변신을 하고 대응을 해서 아직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많은 그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이게 왠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할 그 협동조합 도시 얘기하고도 좀 맞물릴 것 같은데요. 좀 이따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일단 북부에 있는 그 로마냐주가 어느 정도의 기업이 지금 현재 있나요? 통계로는 한 40만 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체 인구 수를 감안했을 때는 이게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냐주가 430만 정도 인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면 인구 5에서 6명당 1개 꼴이에요, 기업이. 그럼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작은 단위, 완전히 소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티코바라는 일본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역에 조그만 그 공장들, 옛날에 우리 보면 공단 아니더라도 저 구로공단이나 조그만 공장들 집 근처에 그런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의 근데 이게 5, 6명이면 거의 개인이 운영한다고 봐야 될 정도로 작은 규모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런 가족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 경영도 좀 많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네, 인구 네. 수가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굉장히 잘 사는 도시라는 거잖아 또. 그렇죠. 우리나라처럼 무슨 유명한 대기업이 있어서 이렇게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네. 작은 단위가 전체 이제 경제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뭐 조금 아까 전에 여러 이제 유명한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건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대단한 거죠. 대규모 공단도 없고 대규모의 기업도 대기업도 없는데 이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거 대단하고 특히 이제 8,000개 정도 협동조합이 지역 경제 3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협동조합이 중요하죠.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30%나 차지한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이제 물론 이제 수도 많고 실제 협동조합 개수도 많고 그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그 작은 단위 조합이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몬드라곤 네. 협동조합은 이제 그룹으로 형성이 됐었던 거고 네. 이게 그래서 하나의 전체 도시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냐 주의 어떤 경제 규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본론은 아니죠. 네, 그렇죠. 아까 그 스파게티 볼로냐, 별로냐. 예, 예. 볼로냐라는 네. 도시를 얘기하려고 이제 사전에 이런 주의에 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네. 볼로냐라는 도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볼로냐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인구는 37만 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예, 그 정도 돼 있고 그런 아름다운 도시예요. 여전히 서천보다는 크네요, 그래도. 그렇구나. 그럼 이 볼로냐에는 협동조합은 여기는 얼마나 되나요? 그 볼로냐에는 한 400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의 한 45%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45%면 거의 반이라고 봐도 무관한데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공시라고도 하고 네.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서 한 3% 정도고요. 그다음에 볼로냐에서 상위 50개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협동조합 기업이 15개. 그리고 아까 전에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RDP의 30%를 지역의 GRDP의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GDP와 GRDP가 뭐 다른 건가요? 네, 그 GDP는 국내 총생산이고 네. GRDP는 지역 내 총생산이에요. 그래서 네, R이 들어갔으니까 리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산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네. 이제 각 뭐 시나 도 안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나 이 부가가치를 생산했느냐, 발생시켰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이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재정이라든지 경제 정책이라든지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RDP. 딱 그 한 번에 깔끔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딱 이해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GRDP. 아, 제가 참 이거 공부하면서 참 상식이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덕분에 상식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 의미 아시죠? 계속 봤으면 좋겠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협동조합 도시라는 게 이제 뭐 그 자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네. 볼로냐라는 도시가 유독 이렇게 협동조합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이제 볼로냐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 나왔잖아요. 길드라고. 네. 예, 이 볼로냐도 마저 도시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도시국가는 이꼬르 길드가 활성화된 국가라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라는 게 있고요. 네. 이제 또 이제 볼로냐는 특별히 군주제나, 그러니까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군주제나 사정이나 아니면 왕족이나 귀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자치 형태의 도시국가였고, 또 여기 이제 볼로냐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상 타인의 간섭이라든지 수직적인 어떤 체계들을 싫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협동조합하고는 정말 아주 정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딱
그런 성격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탈리아의 협동조 연맹의 유명한 연맹 중에서 메가코프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티아 마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볼로냐는 네. 천년 전부터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네. 주위의 농민에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경작하도록 했다. 네. 그리고 큰 땅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농사짓는 풍습이 정착돼 있고 계속 유지돼 왔다. 이러한 어떤 그 순번제 협동을 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협동조합 정신의 기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농사의 방식이긴 한데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그 협동조합의 그 방식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에밀리아 로마냐 주의 뭐 에밀리아 모델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하게 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때려 박아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삼성이 반도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죠. 생산 라인에 그러니까 투자를 해가지고 네. 대량으로 찍어내면 반도체 가격이 낮아져요. 그래서 그 낮은 가격으로 이제 이 시장을 점유하는 거죠. 그런데 소규모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협동으로예요. 같이 하고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수주를 받았는데 다 못하면 B, C한테 주고 B라는 곳이 이제 수주를 받으면 C, A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동을 해서 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던 거예요. 그게 이제 에밀리아 모델 그런 모델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려면은 뭔가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떤 보장이 좀 돼 있어야지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헌법 제45조에 네. 협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었어요. 뭐 농협, 네. 그다음 신용 협동조합법 뭐 이렇게 됐고 뭐 소비자 협동조합법들이 만들어져서 개별 협동조합법들은 있지만 그 상위 체계에 있는 기본적인 기본법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2년 말에 네.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 어떤 협동조합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천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제도가 뒷받침되었다고.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는 우리하고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죠. 우리나라는 뭐 거의 걸음마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다시 본론으로 가서 그 이탈리아 이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좀 주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협동조합에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혜택은 아직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 이탈리아에서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세금입니다. 세금. 그래서 세금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금은 같고요. 네. 근데 이윤에 대한 세금, 뭐 부가가치세나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사기업의 경우에는 이윤의 27%를 세금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윤의 70%는 면제. 네. 그러니까 나머지 30% 중에 27%만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협동조합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너무 굉장한 것 같아요.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세금조차도 이윤의 30%조차도 다시 투자를 하게 되면 면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이제 공부한 내용에 대한 퀴즈 들어가야죠. 네. 퀴즈 뭐 아까 전에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스파게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예, 퀴즈를 내겠습니다. 협동조합 도시라고 불리는 이탈리아 도시는 어디일까요?입니다. 세 글자였죠. 네, 맛있는 스파게티죠. 그렇죠.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답 아시는 네, 분은 네.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이렇게 더운 날씨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또 열심히 방송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나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13일 라디오 서천 1919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금 시간이 많이 오버됐는데요.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요. 이 노래가 좀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노래 같아서 조금 선정해 봤어요. 신나게 이 노래 들으시면서 맛있는 점심 드시라고 GD 박명수의 바람나스 네, 이 바람나서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라디오 서천 1919는 서천군 일자리 종합센터,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품플러스, 관아의 으품이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지금까지 총 기획의 안병천, 기술지원 배서연, 진행의 정수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당신의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오 지드래곤 Yo, Great Park, 뭐야? 딱히 오늘 파티 있는데 같이 갈래요? 책임질 거야? 한번 놀아볼까? 출발! 오늘 밤 나 바람났어 친구 따라 강남 갔어 여름도 다가왔으니 왕자가 돌아왔어 나도 제대로 바람났어 놀고 싶어 안 달랐어 열광에도 가는 신나는 분위기 우린 지금 야단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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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단났어